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직함이 달라졌어요.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민동기 기자. 편집국장으로서 취임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소감? 정말로 거짓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저 24시간 근무 아닙니까? 24시간 근무 체제입니다, 사실상. 새벽에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은 착각 일어나서, 일단 인터넷 뉴스 페이지, 이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취재 지시 계획해야 되고 말이죠. 아직 뭐 그런 중차대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네. 옛날에 그 미디어 오늘이 홈페이지 없고 종이신문만 낼 때는, 그건 나름 낭만도 있었겠어요. 그럼요. 예. 그때는 마감 한 2, 3일 정도? 예. 포함해서 2, 3일 정도 정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면. 예. 나머지는 조금 자유스럽게 취재를 하거나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사실 미디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은 하루에 한 번 마감, 그때까지 기사 쓰면은 끝! 그리고 나서 술을 한잔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럴 텐데, 이건 무슨 인터넷 뉴스 페이지가 보편화되면서부터는 기자들에게 사생활도 없고, 24시간도 없고, 나름 기사 하나 잘 쓰면은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나름 기자로서의 존재감은 많이 높아졌겠지만은, 그게 기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했느냐, 윤택하게 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네. 저도 이 편집국장으로 된 지만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예. 밖에 나갈 때 예. 여전히 노트북을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봐야 되거든요. 예. 네. 항상 노트북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잘하면 본전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장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또 금방 또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들한테. 그렇죠. 대체 선배로서 국장으로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면서. 얘 어디 갔어? 그러는 거죠. 이제. 예. 우리 민동기 기자 참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고생에 얹어서 또 미디어 토크를 위해 이곳 국민TV까지 또 들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희 국장으로 승격이 되셨기 때문에 제 출연료도 나름 신경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2만 원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랐네요. 2만 원이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예, 네. 어디 가서 2만 원 벌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근데 우리 미디어 오늘에는 무슨 직책수당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국장이든, 부국장이든, 부장이든, 그런 거 없어요. 부장도 없지만, 예. 왜냐하면은, 하여튼, 여기는 조합원들이 내신 이 출자금, 이거 지금 사실 우리가 조합비 받기 전에 까먹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여간 우리 또 민동기 국장이 또 저희의 진행자로서 또 함께 하신다는 점이 오늘따라 또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디어계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편집하면서 반가운 뉴스는 한 몇 % 되는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제로다. 오늘 세보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한번 진짜 없더군요. 언론계에. 네. 좋은 소식이 진짜 없어요.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어떤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만 있었던 또 지난 한 주였겠네요. 그렇죠.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저희는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지슬, 코리아, 실이 보낸 사람. 통일된 좋은 나라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영화들입니다. 분단된 나라, 반쪽짜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좋은 영화 34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간첩 이야기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남북의 연애사까지 신간 공동관람구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공동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한 권에 도서 공동관람구역, 도서출판 책마루. 방송문화치료회는 오늘 MBC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광한 씨를 MBC 대표이사 내정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로써 또 우리 언론 역사에 그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시작된 게 아닌가. 편성 본부장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4대강 수십 6m의 비밀 그때 제가 만들었는데, 한 번도 한 20년 이상 사실 MBC에서 경영진이 그 제작해놓은 프로그램을 시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체 협약에서 안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편성 본부장이 그걸 봐야 된다면서 막 그랬어요. 물론 그때 이제 김재철 씨가 자기한테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보여달라 하고 저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더니 이 편성 본부장이 경영진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방송이 불방되는 그런 효과를 달성했죠. 안광한 MBC 신임 사장이 오늘 32대 문화방송 사장 취임식을 갖고, 안광한 신임 사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더 이상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미디어 몽구 김정환 PD가 촬영한 영상의 음성을 저희가 편집을 한 겁니다. 일단 맨 처음 들으셨던 목소리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관계자가 안광한 사장 내정 사실을 밝힌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성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고, 또 들으신 내용은 최승호 MBC 해직 PD죠. 지금 뉴스타파에 계신데 그분이 밝히는 안광한과의 추억, 마지막으로 안광한 MBC 사장의 취임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광한 사장 그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 이거더군요. 중립성, 공정성,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MBC 중립성, 공정성은 문제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사실 또 그 취임사에서 그 파업에 참여했던 일부 그 기자들과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MBC에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조짐을 좀 보였는데요. 조금 후속 인사가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방정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MBC를 MBC가 이제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망할 망자에서 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 또 저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뭐 풍자 이런 거는 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김장겸한테 고소당한 건 뭐 고소당할 거리였나 그게? 응? 우리 저 진숙이 누나 보도본부장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본부장 하다가 보도본부장이 됐는데 그리고 허리우드 액션의 그 주인공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MBC 부사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장겸이 형 어떻게 됐어? 장겸이 형 보도국장에 유임됐습니다. 유임됐어? 그렇습니다. 완벽하군. 그렇습니다. 완벽해. 야. 이게 사실 예. MBC가 후속 인사가 좀 일찍 났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늦게 났거든요. 예. 근데 그 늦게 어제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MBC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뭐 부사장과 보도본부장을 놓고 안광환 사장과 예. 박문진 이사들 사이에 예. 좀 이견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안광환 사장이 부사장과 보도본부장에 앉히려는 사람과 박문진 이사들이 좀 어느 정도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 예. 일치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연기가 되고 해서 이제 목요일 날 박문진 이사회 때 네. 이제 정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일단 권재홍 부사장하고요. 네. 이진숙 보도본부장하고 예. MBC 내부 관계자들 얘기를 정철훈 기자가 쭉 들어봤거든요. 예. 별로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다. 예. 근데 뭐 부사장하고 보도본부장하고 업무적으로 뭐 크게 뭐 겹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 문제는 권재홍 지금 부사장도 예.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보도본부장도 기자 출신이고요. 그 권재홍 부사장 같은 경우 직전 자리가 보도본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부사장과 보도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봤을 때 예.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나중에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다. 네. 이게 이제 MBC 내부 선수들의 예. 전체적인 전망이고요. 근데 그 전망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또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희망이라기보다는 예. MBC 구성원들은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안광환 사장은 PD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PD 출신이기 때문에 안광환 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작 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작 부문에 좀 PD 영역. 그렇죠. 예. 그 프로듀서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보도 쪽의 이 컨트롤은 결국에는 이 기자 출신인 권재홍 부사장 그리고 신임 이진숙 보도본부장 예. 그리고 이번에 유임된 우리 장경희엄님 세 명의 어떤 그런 조율로 앞으로 MBC 보도가 쭉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부사장하고 보도본부장하고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진숙 본부장하고 또 우리 장겸희 형님하고 예. 사이가 별로 안 좋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진숙 보도본부장께서 우리 장겸희 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일전에 그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했었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진숙이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데스크가 만약에 그 기사를 그 밑에서 부원들이 쏜 기자가 쏜 기사를 데스크를 봐주고 나중에 거기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 기자가 책임져야지 제 책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데스크, 그 차장, 그 부장은 정말 멍청하다 소리 들 거야. 뭐 저런 참 멍청한 사람, 그야말로 또 이제 무책임한 사람을 저렇게 부장 자리에 앉혔나?
사장 자리에 앉혔나 데스크 자리에 앉혔나 이렇게 비판할 거라고. 그리고 그야말로 데스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책임지라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자라고 부른다고. 그지? 그리고 또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거기에 자리에 따른 권한이 주. 아니 데스크가 말이야. 자기가 최종 승인한 기사에 대해서 같이 연대 책임, 아니 어쩌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인데, 아니 자기가 승인해놓고 저기서는 후배가 썼어요. 난 책임 없어요. 이게 무슨 데스크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이진숙 본부장의 저도 그 얘기 들었고요. 예. 그 방송도 들었고 그 예.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장계명이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나를 무슨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까? 예전에 고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빌 게이츠 사망. 빌 게이츠 사망. 네. 그 이제 본인이 데스크를 봐서 결국 자막으로 나온 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스크를 봐가지고 결국 기사가 나왔고 자막으로 결국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도 책임을 감당했던 징계받았잖아요. 그거 이제 징계가 약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진숙이 누나가 이야기하는 좀 문제가 있는 데스크로 장계명을 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본부장의 그때 인터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데스크죠. 그러니까 아니 장계명은 이게 본인이 데스크 해가지고 결국 방송 나가게 했지. 아니 MBC 기자가 이거 나 당장 오늘 보도해야지 한다고 보도가 됩니까? 안 되죠. 데스크 승인 없이 어떻게 한 줄이라도 나가요? 못 나가지. 제가 지금 편집국장 아닙니까? 네. 제 승인 없이 기사 뭐 하나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러한데 장계명은 자기가 아니라 후배 기자가 썼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빌 게이츠 사망 오보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은 자기는 덜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우리를 고소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사실 그때 제가 뭐 빌 게이츠 이 건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치는 않지만 그때 잠깐의 그 오보 때문에요. 국내 주가가 출렁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럼요. 주가가 출렁이었어요. 파장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짧은 오보였지만 금세 이제 정정을 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얼마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김장겸 작품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내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소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근데 고소를 하면은 결국에는 당사자가 책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민동기 김용민 고소한 건 그래 이해가 돼. 근데 왜 우리 김성훈 이사장을 또 고소를 해? 당사자 책임이라면서. 웃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떤 거요? 그거 우리 민동기 국장한테는 또 형사 고소까지 했잖아. 그거 지금 나는 이제 민사만 걸었지만 그렇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겼잖아요. 그 남부지검에서 그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물어볼 게 있다고 서면으로 이제 답변을 해달라고. 서면 답변으로. 네. 서면으로 보내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때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또 같은 내용을 또 쓰라고 그러니까 뭐 써달라고 해서 또 우리 쪽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하여간 지금 우리 진숙이 누나하고 장겸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그게 그 MBC 내부 기자들도 정철은 기자가 이거 취재를 어제 오늘 이렇게 쭉 했는데 진숙이 누나가 장겸이 상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도본부장. 근데 그게 기수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기수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거나 이진숙 기자가 조금 제가 알기로 김장겸 국장께서 874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기자가 조금 더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MBC 기자들이. 왜냐? 지금 사실상 MBC 보도국은 김장겸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진숙 보도본부장은
아직 그 MBC 보도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진숙 본부장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도국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이진숙 본부장이 예. 자신의 어떤 그런 본부장으로서의 권한과 이런 거를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예.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헤게모니 전쟁은 이거는 아마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도국 기자들의 전망이고 예.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철은 기자가 저한테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알려준 그런 내용인데 예. 아무래도 이진숙 본부장이 예. 보도국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예.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네. 정철은 기자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이진숙 본부장이 예. 1년 선배랍니다. 1년 선배. 우리 또 실시간 또 열혈 청취자가 정철은 기자. 우리 정철은 기자한테 이거 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네. 2만 원 좀 드리면 안 되나? 아니. 제가 이거 편집국장 하고 나서 예. 편집국장 그 활동비가 예. 부장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조금 많아요. 얼마나? 2만 원? 네? 2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아. 제가 그래서 고기 한번 대접을 해야겠어요. 정철은 기자. 정철은 기자는 아주 명석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참 신뢰감이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네. 예.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이게 1년 기수위다. 그렇죠. 그러면 뭐 장계명이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우리 진숙이 누나를. 그러니까 이제 다소간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헤게모니 전쟁으로 갈 것인가. 예. 당분간 이 진숙이 언니가 누님께서 관망하는 걸로 갈 것인가. 이게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MBC가 예.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당분간은 좀 조용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요. 예. 지금 안광한 사장이 되고 나서 완전 도로 김재철 체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사 간의 어떤 전면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후속기사 나는 걸 보고요. 노사 간의 전면적인 그런 대립도 불가피하지만 그 내부에서 이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MBC 이 수뇌부들 사이에서 굉장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 이건 추정이고 전망인데 이진숙 본부장이 만약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예.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본인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MBC가 내부가 4분 오열됐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예. 이게 위에서 이렇게 헤게모니 싸움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예. 이 4분 오열된 MBC는 더 이제 찢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망가지는 건 네. MBC다. 예. 네. 제가 지금 그 파악을 해봤는데 입사 연수는 같습니다. 둘 다 그래요? 1987년 입사로 돼 있습니다. 둘 다 874번이구나. 그럼 동기 아니면 그 해에 두 번 공채를 했던 두 번 공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예. 87년과 88년도에 예. MBC가 예. 88 올림픽을 겨냥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뽑은 그런 해가 있었어요. 인력 수요가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예. 그때 87년, 88년 이렇게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더더욱 그 장계미 형하고 진숙이 누나의 어떤 그런 그 기수 차이는 거의 불명확해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둘 다 87년에 들어왔다. 예. 87년에 우리 민동기 국장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것까지 금방금방 계산이 돼요? 그럼. 우리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간 MBC 내부, 지금 특히 노조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김재철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후속 인사를 쭉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당장 무슨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취할 것 같진 않고 예. 일단 지금까지 이 수뇌부들 인사한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완벽하지 않나? 그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재홍 부사장, 저기 뭐야? 이진숙 보도본부장, 김장겸 보도국장 말 다 했지 뭐. 여기서 더 무슨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백종문 편성 제작 본부장이 있고 김철진 또 그때 당시 그 파업 당시 2012년 그때 그 새끼가 저 TV MC 하면은 딱 좋겠네. 아주 뭐 아주 완벽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예.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린 좀 힌트를 줘야 돼. 힌트를 줘야 돼? 그 새끼가 TV MC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할 텐데. 예. 아니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과연 MBC에 새롭게 나타난 진행자가 누구냐? 이걸 예. 또 유심히 볼 거거든. 이건.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제목을 미리 뽑아봤습니다. 뭘로 뽑았나요? 또? 그 새끼에게 미안하다. 왜? 너보다 더한 새끼들이 많다. 아니 진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오히려 그분은 지금 약간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여의도에서 뭐 돌출 행동을 했다거나 예. 그때 당시 그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좌파 명단을 뭐 바쳤다거나 혹은 뭐 어디 가서 싸바싸바 한다거나 예.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나름 좀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더 큰 도약을 위한 그렇지. 2보 전진을 위한 1보부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내 성질 같아서는 바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싸워서. 그렇죠. 남을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고. 그렇죠. 좀 더 높은 지위로 향하는 나의 꿈을 실현해보자. 뭐 이런. 그렇죠. 예. 그 새끼가 그런데 정치를 하려는 그 꿈을 갖고 있대. 저도 얼핏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이렇게 어차피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가 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 이 새끼야. 너 저기 방송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하고 싶으면은 여기 와. 팟캐스트 하자. 팟캐스트 해가지고 정치할 수 있어. 나 봐라, 나 꼼수 해가지고 저 출마했잖아. 너 이 새끼 거기서 백날 해봐라. 방송 그따위로 해가지고 될 수 있나 봐라. 근데 그분은 팟캐스트로는 방송 못해요. 제가 봤을 그렇지. 때. 팟캐스트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김종배 봐봐. 뉴스통인가? 그렇죠. 종배형 정도의 수준과 식견과 또 진행 실력 그 정도는 돼줘야지. 그렇죠. 그 새끼의 팟캐스트 오면은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돼요. 예. 이명박도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아니 팟캐스트 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그 대통령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연설을 팟캐스트에 올렸는데 저기 뭐 듣는 사람이 없었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이트 가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연설 여기 있네요. 지금 보니까 순위는 없어요. 예. 이 순위가 너무 밑바닥이면은 순위가 나오지 않고요. 이 XX도 팟캐스트를 하네? 뭐, 이런 글이나 달려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거의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팟캐스트에 있는 분들, 저를 빼놓고는 전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식견과 진행 실력과 또 대중을 그야말로 줬다 폈다 하는 이 능력. 이거는 진짜
이분들이 시대를 잘 만나서 지금 방송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면 다 장악했을 거야, 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지상파 방송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네. 문화가 좀 개방적이었다면 예. 벌써 난다긴다 하는 방송인들 여러 명 나왔을 겁니다. 그 새끼는 뭐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겠지.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또 난다긴다 하는 예. 갑자기 왜 말을 말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지금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해야 될 텐데 방송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 차단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MBC 얘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예.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 안광한 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자기 권한 행사가 네.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예. 물론 안광한 이 MBC 신임 사장 자체가 김재철 전 사장 때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인사를 행사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김재철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예. 근데 어차피 앞으로 본인이 MBC 사장으로서 뭔가 제대로 이 권한 행사를 하고 싶다면 예. 조금은 이렇게 좀 파업에 참여했던 선수들도 좀 조금씩은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율성 정도는 보였다면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충분히 노조와도 이렇게 각을 세우지 않고 충분히 갈 여지가 있었는데 아니 공정성 중립성 신경 쓰지 말라며.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게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이게 근데 너무 지금 심각한 게 예. 김재철 사장 시절 때 본인이 부사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장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김재철 사장 때 보도본부장이었던 권재홍 부사장으로 올랐고 김재철 전 사장 때 편선본부장이었던 백종문 씨 네.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갔고요. 그때 홍보본부장이 이진숙 지금 신임 보도본부장이었고 네.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김재철 전 사장 때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네. 자리만 조금씩 이동한 그런 경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김재철 체제로 간다는 거고 예. 여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김재철 라인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수뇌부들 간의 갈등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라인업 자체가 이 융합이 잘 안 되는 라인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MBC가 지금 이렇게 인사가 나고 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부 분위기는 뭐 이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 속에 더 침통하겠네요. 더 침통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인사가 나면 예. 신임 사장으로 인사가 딱 나게 되면 MBC에 있는 취재원들로부터 네.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예. 왜냐하면 돌아가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취합한 정보와 저희가 또 알아서 취합한 정보를 해서 예. 대충 이제 MBC 내부 구성원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예. 이번 후임 인사를 앞두고는 거의 전화가 두세 통밖에 안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다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기대할 게 없다. 네. 예. 뭐 이진숙 본부장이나 혹은 다른 어떤 본부장이나 거기서 거기다. 예. 결국에 뭐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사이 안 좋아서 치고 박는 거는 뭐 예. 그들의 문제고 예. 그게 MBC 발전이나 개혁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 명기령은 어떻게 됐어요? 최명길. 그러니까 지금 수뇌부만 이렇게 인사가 났고요. 예. 앞으로 이제 지역사 사장이라든가 예. 뭐 지사 예. 또 해외 지사장 예. 이런 후속 인사가 나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조금 후에 날 겁니다. 그때 아마 명길 형님도 인사 대상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MBC가 많죠. 그렇죠. 뭐 부산 MBC를 비롯해서 각 지역 문화 방송이 있는데 여기 대주주가 다 서울 MBC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MBC 사장이 지역 MBC 사장들을 다 임명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즌에 명기지 형이 뭐 지역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네. 예전에 불과 재작년이죠. 2012년에 우리 재홍이 형, 권재홍 형이 민주당 총선 출마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정치권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잘 나가셔. 참, 이게 보면은 말이죠. 네. 진짜, 전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방송사의 고위직에 해당하는 분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아마, 지금 이 라인업 그대로, 아마, 인사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아니,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 예. 코드를 바꾸면 되거든요. 예. 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집권을 했다면은, 저는 아로였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당연하죠. 그게,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그런 코드 전환이 잘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희와 같은 게 아니고요. 예. 코드 전환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여의도 쪽에 많습니다. 사실은 엄기영 사장 같은 경우, 네. 이른바 야당 지지자들은요, 엄기영이 우리 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발표할 때, 엄기영이 슬쩍 웃는 모습이었다. 뭐 이러면서 엄기영이 우리 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엄기영 전 사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그냥 멘붕이 온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단한 멘붕이 왔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의도 MBC 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이게 왜 놀랄 일이야? 원래 그 양반 그랬어.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는 누구냐? 순정품은 누구냐? 지금 쫓겨난 분들 있죠? 그렇죠. 우리 최승호 PD 이런 분들. 박성재 해직 기자. 이런 분들이 진짜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죠. 지금 KBS 큰 연봉 센 곳을 때려치고 지금 뉴스타파로 가신 우리 최경영 기자, 김용진 그렇죠. 기자 이런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정품이에요, 순정품. 네. 예. 이런 분들 이런 암울하고도 답답하고 어이없는 이런 언론 억압 환경 속에서 내 여기서 빌어먹느니 차라리 나가서 참 언론을 만들어 보리라 하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예. 정철은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예.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예. 아니 편집국장 허락 없이 왜 올라와 이게? 아니 제가 이제 주문을 했고 예. 저는 이제 미디어 토크 방송을 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부장한테 데스크를 일단 위임을 하고 지금 왔는데. 그 미디어 오늘의 권재홍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미디어 오늘의 안광한 바로 민동기. 왜냐면 국장이 데스크 이 컴퓨터 앞에서 부재할 경우에 반드시 이 데스크 권한은 넘기고 와야 되거든요. 편집국장 유고시에. 그렇습니다. 유고시에. 네. 그래서 지금 부장 조현호 부장이 아마 데스크를 행사하고 있는데 아마 이 출고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상호 기자도 빼지 말라고 우리 게시판에서 그렇죠. 글이 올라와. 그럼요. 우리 이상호 기자 당연하죠. 근데 정철훈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진숙 그 본부장과 권지영 부사장의 사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진숙 본부장하고요. 예. 권지영 부사장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10년 전쯤에 함께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예. 오. 근데 그때 권재용 당시 특파원이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쓴다는 의혹을 이진숙 본부장이 제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MBC가 감사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공개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이다. 당시 사장이 10년 전이면은 이 무렵이면 김중배 사장 아니면 김중배 사장은 아니에요. 그 양반은 DJ 퇴임과 함께 그만뒀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뒤에 그 PD 출신인 네, 이름 아는데 그 양반. 요즘 고유명 이긍이 사장 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이긍이 사장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역시 진짜 고기 하나 사줘야겠습니다. 예. 정철훈 기자가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최문순 사장 시절. 최문순 사장 시절. 우리 정철훈 기자님,
앞으로 우리 셋이 같이 합시다. 셋이. 그럽시다. 예, 같이 올게요. 예, 그래요. 영예 진행자인 우리 그 새끼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자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실제로 우리 저 게시판 보면은요. 정철훈 기자랑 같이 하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정철훈 기자 또 보이스가 좋거든. 그렇지. 우리 또, 조상훈의 뉴스바에 또, 주간 고정 출연하시는 분이 우리 정철훈 기자인데요. 네. 예. 자, 최문순 사장 때였군요. 아무튼. 예. 그때 그런 갈등을 겪었다면 지금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근데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이 양반들이 이제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대오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측의 대오. 네. 김재철 휘하에서 같이 이렇게 한 동지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과거의 원한 이런 것들은 다 있지 않았겠는가. 싸우면서 뭉치잖아요, 결국에는. 네, 제가 보니까 이 권재영 부사장하고 이진숙 본부장하고 김장겸 보도국장 이 세 사람만 놓고 보면은 제가 쭉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정철훈 기자가 쭉 취재를 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장겸희 형님하고요. 우리 권재용 형님은 사이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장하고 보도국장은 사이가 비교적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보도본부장하고는 두 사람이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아요. 그럼 뭐냐? 앞으로 누굴 주시를 해야 되느냐? 진숙이 누님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진숙이 누나를? 그럼. 이 진숙이 누님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MBC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권재홍하고 김장겸하고는 혈맹이죠. 권재홍 부사장하고 김장겸 국장은 사이가 좋은 걸로 다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오늘로 말하자면은 민동기와 정철훈의 사이. 이 민동기와 정철훈은 굉장히 깊은 사이인데.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사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진숙은 조수경 기자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렇죠. 조수경 기자하고도 사이가 좋은. 좋죠. 좋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네. 기분 나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권재홍과 짱겸이 형님 사이는, 김영민 PD와 저 사이고, 이진숙은 그분. 그러면 이제 확 와닿죠. 그분? 그 새끼? 그러네. 보니까 그 새끼도 투수한 거 아니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갑자기 또 생각난다. 막 화가 나는데. 이 새끼. 아니, 우리 좌파라고 다 묶어가지고, 그 보고를 해가지고, 다 잘렸잖아! 우리도, 흔히 말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좌파 정권이 한번 들어서면, 우리도 그분 리스트에 한 담아서 투수 한번 해보자. 아니야. 그 전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 새끼가 우파 명단 들고 갈 거야. 맞아. 그런 새끼야, 그 새끼는. 맞아. 코드 바꿔서 충분히 그럴 뿐이야. 나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잠시 또 광고를 듣고 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MBC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재홍, 김장겸은 민동기와 김용민 정도고, 이진숙은, 그 새끼 같은, 그 새끼 같은 성격을 진숙이 누나가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보자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데,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숙이 누나, 우리 용서해주세요. 예. 아유, 귀찮아요, 진짜. 고소 그만 좀 하시고, 오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잠시 후에는 또 우리, 방상훈 사장님을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무대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께서 개회사를 전달하시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5th Asian 제5회 Leadership 아시안 Conference.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I'm greatly 환영합니다. honored and 오늘 pleased 이 to 자리에서 address 여러분 our 앞에 notable guest 말씀드리게 today. 되어 영광으로 Your 생각합니다. Excellency 존경하는 President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님. 서로 존경한답니다. 예. 이렇게 한 일국의 대통령이 네. 언론사 특정. 사주에게 예. 아무리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예. 아마 이렇게 존경하는 해가지고 사주에게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드물걸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방상훈 사장 이분들의 아버지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방일영 그렇습니다. 전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도 정말 잘 노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 노는 거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낮의 대통령이지만 너는 밤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낮과 밤의 권력을 나눠 가진 박씨 가문, 방씨 가문 비슷하네. 예.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낸 예. 그 사주께서 직접 쓰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조선일보 사와 관련된 그런 책이 있거든요. 조선일보 역사.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좋은 것만 썼을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밤의 대통령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 대충 그때 당시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 이런 게 대충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예. 이렇게 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걸 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밝히신 걸 보면 그런 게 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예. 어찌됐든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밤의 대통령이란 그런 부분이 권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일정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사실 그 박정희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일요신문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그때는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한국일보였죠. 아주 예. 큰 힘을 발휘하던 때였고 전두환 때 들어서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일취월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랬나 도대체? 왜 전두환 때 그렇게 잘 나갔지? 그때 예. 굉장히
그 흔히 말해서 예. 그때 당시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은 예. 장난이 아니었죠. 물론 모든 신문이 뭐 그렇겠지만 특히 조선일보가 예. 제가 알기로 예. 이 정도한 정권하고 많이 이 협조도 하고 예. 쉽게 좀 대놓고 말씀드리면 결탁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던 그런 그 언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허문도 그렇죠. 허문도가 그때 조선일보 출신 아니에요? 그 조선일보 출신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사실 언론 정책을 만들었던 인물이고 또 그 양반이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다는 얘기도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분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허문도 씨가 있는 전두환 정권에서 조선일보가 잘 나갔으니 결국 허문도 씨가 밀어준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허문도 씨가 과거 회사에서 가졌던 불편한 마음을 싣고 자기의 어떤 그 친정을 챙겨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조선일보 그때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죠. 예. 방우영 전 회장. 방우영. 예. 이 방우영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치적 촉 이런 게 네.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예. 이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 해산시키고 나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거, 흔히 말해서 국보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출범을 시키는데, 예. 그 국보위원회 유일하게 족보언론 사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 방우영 전 회장이 국보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굉장히 촉이 좋았던 거죠. 오.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잘 썼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전두환 정권하고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두환 정권에서 사세를 급성장시켰겠죠. 근데 이 급성장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1992년 12월 대선에서 네. 당시 그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하죠. 예. 그때 예. 당선자 김영삼 부부를 이 서울 흑석동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서 축하 만찬을 엽니다. 당선자를.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그 아주 그 언론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언론사주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거기서 네. 축하 만찬을 열어서 예. 축하 만찬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뭐냐? 예. 권력은 조선일보에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런 어떤 그런 조선일보가 사실상 그 김대중 정권과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좀 이런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밀리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양상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예. 회복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상징적이다,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97년 그 대선 당시에 제 기억이 납니다. 이회창, 김대중, 그렇습니다. 이인재 후보를 조선일보 건물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를 열어요. TV도 없었고 오로지 지면에 나오는 건데 대선 후보들을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했던 그런 신문, 조선일보. 이제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세무조사 들어가서 방상훈 사장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양반이 발행인은 안 맡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으로만 있는데,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권이 또 들어섰죠. 그렇죠. 조선일보는 완전히 버로우를 타는가 싶었는데 폭탄을 맞았겠죠. 네. 당선되던 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당선되고 박근혜 당선되면서 이렇게 다시 과거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아마 본인들은 그 영예를 회복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예. 이런 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 전에요. 예. 조선일보가 2014년 신년 기획으로 네.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기획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렇지. 그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말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그걸 터뜨렸단 말이죠. 계속 기획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요거구나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언론계에서 한참 회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조선일보 아니냐. 예. 그래서 한참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해훈 그렇죠. 새누리당 최고위원 오늘 이런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는 열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렇죠. 아주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이 떠드는 소리가 시위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도심에서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네. 서울광장은 조선일보가 가까이 있죠. 청계광장 코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아일보 사옥 있잖아요. 걔네 사기 사욕을 위해서 내놓은 기사인데 그 기사가 무슨 국민 여론인 양, 우리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과제인 양 이걸 읽고 그대로 복창하는 새누리당 후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조선동아의 노예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침마다 회의 때 오늘 조선일보 봤어? 조선일보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출당시켜도 민주당은 지지율 한 10% 회복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조선일보 안 봅니다. 안 봐요. 네? 근데 그 여의도나 이런 쪽 관, 기업 이런 데서만 그냥 벌벌 떨어요. 네. 사실 그런 어떤 이 언론 이용 행태부터 제가 봤을 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그렇게 뭐 한 줄만 쓰면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죠. 네.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네. 그 조선동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아니 조선동아와 맞짱 떠서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은 겪었지만은 국민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쁜 신문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신문이 무슨 신문이겠어? 뭐 스포츠 서울이겠어? 조중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게시판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올리셨는데, 네. 조선일보가 사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 들어설 때 그때 무슨 기사를 실었습니까? 인간 전두환.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이다. 인맥을 찾지 않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회 군내 사조직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군기 물란케 했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전두환이에요. 근데 인맥이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에는 축구부 주장을 했다. 사에 앞서서 공을 앞세우고 나보다 국가를 앞세웠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다.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건데요.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다른 면도 아니고 말이죠. 신문 펴고 그 다음 페이지. 3면에. 여기 딱 있습니다 보니까. 1980년 8월 23일자. 토요일에. 조선일보 3면에. 예. 아주 그냥. 예. 면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이 기사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이거 있을 겁니다. 예. 이걸 지우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예. 이게 얼마만큼 회자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선일보, 우리 노르웨이의 숲님 같은 경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고정간첩 침투라고 표제를 달았던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또 조선일보가 낸 조선일보 역사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셨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뭐 국민 카페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네. 조선일보는 5월 21일자, 그러니까 1980년 5월 21일자 일면 최근 소유 사태 인책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현확
내각이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음을 보도하며 광주의 비극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려고 했었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게 옳았다. 이 시민의 항쟁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이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신현학 내각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거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광주 항쟁이 있었음을 힌트를 줬다. 이야,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제시대처럼 우리가 사실은 독재 정권 비판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비판했다간 신문사가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계형 독재부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하지? 아니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친일 했다. 미안하다. 그때 살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독재 정권. 아니 뭐 했는데 앞으로 거듭나겠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요. 한번 이렇게 뻥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이제 변명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휘말려 가지고 변명이 변명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회복 불능이죠 이제.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잠깐 또 뭐 여담 한마디 하면 제가 이제 편집국장이 됐잖아요. 뭐 각 출입처와 이런 데서 기자들이 이제 국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향을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성향? 이를테면 저 우리 민동기가 저의 성향. 성향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기자들은 얘기합니까? 아니 뭐 뚜렷하게 답은 안 하는데 일단 뭐 조선일보 노동조합 쪽에서는 뭐 대충 어떤 성향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모 방송사라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모 방송사 언론 동향보고에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고가 올라갔다는 제가 첩보를 접하고 그거는 역시 그 민동기 국장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제가 그 첩보를 접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어? 오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고정관념, 민동기는 만만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쇼가 그 답이야. 불쇼 빨리 소집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4월 1일이 저희 국민TV 라디오 개국 1년이기 때문에 개국 1년을 기념해서 우리 만우절 민동기 국장이 불쇼를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민동기 국장의 성향이 보고가 됐군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뭐 반조중동, 반 삼성, 반 기업, 반 박근혜 이런 걸로 그어지길 원치 않고요. 아니 어느 상식 있는 언론이 어느 합리적인 언론인이 그 진영 논리를 취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여기는 흔히들 뭐 친노니 뭐 무슨 친안이니 친문이니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는 일단 이런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치죠. 이제 언론인 신분인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절대 그거를 비판을 하지 않는다.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그건 친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친문재인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다. 그러면 친문이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친아무개.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반조중동 아닙니다. 반조중동 아니고 반삼성도 아니고요. 반박근혜도 아닙니다. 다만 상식과 이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이나 권력이나 혹은 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상식을 벗어나는 대상이
흔히 말하는 한겨레나 예. 뭐 경향신문이나 예. 오마이뉴스나 예. 심지어 예. 제가 몸담고 있는 미디어 오늘이라도 네. 그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보도와 관련해서 미디어 예.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뭐 문제 있는 보도가 나갔다. 네. 비판 안 한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저도 경향신문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경향신문에 대해서 기대를 접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삼성 비판 칼럼을 김상봉 교수가 썼는데 예. 이 삼성 광고를 받으려고 경향신문이 한 번은 안 낸 적이 있었어요. 그 기자들이 반발했었죠. 젊은 기자들이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경향신문이 바로 일면에다가 회사 공고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저 광고 때문에 칼럼 안 실었다.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지. 아니 물론 언론사가 광고의 유혹을 안 느낀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안 그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언론은 진짜 양식 있는 언론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언론은 제가 봤을 때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그리고 조금 한국일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신문으로 그렇습니다.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들은 우리가 좀 조금은 믿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저 미디어 토크하고 국민 TV 뭐 미디어 오늘은 박근혜 정권과 조중동, KBS, MBC를 그렇게 까대냐 종편사들하고 그 사람들을 반대해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 개입 그리고 지금 국정원을 비롯한 이런 주요 정보기관에 이 좀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증거 조작한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 하는 짓 보세요. 이거 범죄 집단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아무도. 네. 근데 이 정도면 언론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아니 톱부터 쳐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국정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이게. 아니 이런 거 비판하자니 걔네들만 비판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너무 비판하면 안 되니까 딴 사람도 비판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기계적 중립론을 우리가 취해야 되냐 이겁니다. 하다못해. 국정원 이번에 정보원 자살 시도했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마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의혹을 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 MBC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보십시오. 이건 보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들어봤죠. KBS, MBC 일단은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 이 양반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양반이 국정원 협력자로서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자기가 위조된 문서를 냈다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 요게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을 끝내고 이제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국정원을 맹비난하면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조작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혈흔으로. 국정원 이렇게 쓰면서. 보도를 안 해! 그건 보도를 안 하고, 오로지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자살을 시도했다? 검찰은 가혹행위가 없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와 핵심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입장만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지? 이런 의문만 남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권의 어떤 존립 여부와도 상당히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 MBC가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이 사안 자체가 정권의 부담으로 갈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분 한 분이 또 귀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야.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망극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거 진짜 아까 인간 전두환 있잖아요. 이해관계 얽매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인맥 찾지 않아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에는 축구부 주장,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예. 이 조선일보 1980년 8월 23일자 3면 요거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미디어 오늘 우리 민동기 편집국장께서 조선일보 사이트 가면은 이거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없네요. 없어요. 이야. 이거를 뺐어. 조선일보가. 아, 그래요. 우리 아싸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3면인데 2면 다음에 4면으로 바로 넘어가는군. 지들도 부끄러운 걸 아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저기 국민 TV 예.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예. 우리 아싸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이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 네. 진짜 3면이 없습니다. 3면이 없어? 네, 바로 2면에서 4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미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걸 또 카피를 해서 돌리고 있구만. 이걸 지운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야, 이 조선일보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우리 미디어 오늘에 김강원 씨라고 예. 예전에 문화일보 계셨죠, 그 그렇습니다. 양반 김광원 선생. 예. 저 이제 칼럼진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분께서 이번에 칼럼을 쓰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네. 19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60만여 건의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 네. 저는 이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김강원 선배께서 예. 1980년 8월 23일자 3면 이 기사가 네. 검색이 안 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번 예. 칼럼에서. 예. 저는 그래서 예. 이거를 일부러 기사 검색, 이른바 인터넷 기사 검색 있잖아요. 예. 거기서 기사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아예 이 지면 PDF마저 그냥 PDF 날려버렸네요. 이미지 파일 자체를. 야, 그거 없앤다고 그게 없어지나?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없앤다고 뭐 없는 줄 아나? 아이고. 이런 저는 자사 바보 같은 사이트 사람들. 검색에서 온라인 검색이 안 된다라고만 이 칼럼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예 그냥 이미지 파일도 같이 날려버렸군요. 이 수고 기득권 세력들은 말이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구구들도 그렇고요. 감추고 싶은 역사는 어떻게든 은폐하든지 은폐가 그렇죠. 어려면 왜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수구 보수 우익들의 속성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남기질 않아요. 야. 남겨가지고 뭐 부정적으로 회자되면은 그 자학사관이니 이지랄 떨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 있네요. 예. 지들도 쪽팔린 건 안 해요. 염치는 있어, 염치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아는 거지. 아니, 자기네들이 안 쪽팔리면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렇지. 이걸 왜 없애겠어.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 아주 웃겨요. 그래요. 조선일보다운, 이런 행태고,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 나왔으니까. 예. 정말 지금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예.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SBS 짝 아니겠습니까? 짝, 그렇지. 짝. 응. 야, 근데. 예. 정말 조선일보 너무하더군요. 이 이 조선일보가요. 네. 지면에서는요. 예. 굉장히 폼을 잡으면서 리얼 버라이어티, 이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리얼 예능의 문제점을 아주 구조적인 거하고 본질적인 측면을 잘 짚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면에서 폼나게 품위 있게 리얼 예능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 때 예. 조선닷컴에서는 무슨 기사를 썼느냐? 예. 야, 이건 그냥 예. 참 이 1등 신문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1등 신문. 1등 신문. 네. 1등 신문. 전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1등 신문. 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어요. 짝 조윤호 기자가 쓴 건데 짝 여성 출연자 죽음에 시청자 게시판에 민폐 쩐다. 집에 가서 죽던가. 그러니까 짝 시청자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조금씩 바꿔서 계속 포털 전송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어뷰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뷰징. 네이버에서 어뷰징을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계속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죄질이 정말 나쁜 게 예. 보통 어뷰징 기사는 연예 기사를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클릭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단순히 아무리 핫한 이슈를 하더라도요.
프로그램 제작 도중에 사람이 죽은 그런 사안인데 예. 이 사안을 가지고 자칭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닷컴, 조선일보가 결국 조선닷컴이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당연하지.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어뷰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 사람 죽으면 팔아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나쁜 신문입니다. 굉장히 나쁜 신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쁜 신문 보지 말라고 했죠. 나쁜 신문 인터넷판도 보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 조선닷컴에서 보고 예. 다음 날짜 이 조선일보 신문 지면을 보면서 예. 정말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어제 네. 그렇게 자기네들이 조선닷컴 통해서 장사를 해먹고서는 예. 지면에서는 굉장히 고고한 척합니다. 예, 그렇죠. 아,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나쁜 놈들이죠, 아주 진짜. 아니 그 조선일보 그래 놓고는 말이죠. 이렇게 또 권력에게 저항했다. 과거산 또 그렇게 윤색을 해요, 슬쩍.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우영 씨, 방상훈 사장의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네. 방우영 회장. 네. 이 양반 저기 머리 심었구만. 아, 그래요? 머리 심었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옛날 두상하고 다릅니다. 예. 아, 그래요? 옛날엔 좀 조촐하셨는데 요즘 뭐 많아지셨네, 갑자기. 예. 우리 저 방우영 형님이 옛날에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웃겨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나는 이 책을 쓰시면서 말이죠. 이분이 어떤 그 변비가 있으셨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조선일보가 이제 배달이 되면은 이 권력층들이 조선일보의 불편한 기사 때문에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압박하는 일.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랬나요? 인간 전두환 보면은 전두환 당시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고맙다는 인사를 전화를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독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 민주화 정권의 세무조사를 통한 신문사 경영 압박 등 권한 갈등의 이면에 대해서 상세히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 권력과 유착하셨던 신문의 상징, 조선일보 아닙니까? 상징이죠. 70년대만 하더라도 2류, 3류 신문이었던 조선일보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1류 신문이 돼가지고, 1류 신문이 된 것도 또 그 신문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대, 자전거 이런 거 풀어가지고 신문 시장을 굉장히 어지럽혔죠. 교란을 시켰죠. 네. 그래 놓고는 뭐 준법이니 뭐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남을 가르치려 들었던 이런 정말 최악의 신문 조선일보. 네. 이런 조선일보의 사주였던 사람이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근데 예. 조선일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조선일보 얘기 조금 더 하면 예. 요즘 조선일보가 예.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신뢰의 위기만큼 신문에게 무서운 위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신뢰의 위기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예.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 부수 떨어지는 겁니다. 부수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문 찍는 그렇습니다. 한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계속 지금 ABC 협회라든가 예. 이런 그 부수 추이를 나타내는 이런 자료들을 쭉 보면은요. 예. 조선일보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앙일보와 비슷하거나 예. 혹은 중앙일보가 때로는 역전을 하거나 어허. 요런 추세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앙일보가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조선일보가 많이 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 사원부수 확장이라는. 사원부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속 직원들에게 저 독자를 더 확보해와라. 기자들까지, 정기 구독자. 기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 사원이 참여하는 예. 신문 확장 예. 대회를 예. 3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예.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니, 한겨레도 그건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프리미엄만 줄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적게 온다. 그걸 갖고 뭐 인사적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페널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신문 확장 대회를 네. 미디어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예. 이렇게 하신다면은 신앙님 사장께서 예. 뭔가를 내걸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예.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예. 전사적으로 예.
취재는 일단 2선이고 예. 전사적으로 신문 부수 확장에 참여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 그 반발하고 막 거기 저항하는 게 아니라 뭘 내걸었어요. 조선일보 같은 이런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어떤 미끼인데? 일단 120일 동안 120일 넉 달 동안 조선일보 확장 목표가 5만 부예요. 5만 부. 아, 굉장히 세요 이거. 어이구. 5만 부를 넉 달 동안 늘린다는 거는요. 예. 한 달에 한 10,000부씩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인데 예. 요즘 진짜 신문 안 봅니다. 예. 5만 부는 굉장히 좀 센 목표인데 예. 5만 부다 보니까 예. 이번 그 부수 확장 캠페인에 각 부서와 직책별로 목표 유지 부수가 이제 딱 책정이 됐습니다. 할당. 그렇습니다. 할당이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예. 할당인데 확장 실적 1위에게는 예. 순금 100돈으로 순금 100돈. 100돈. 100돈으로 만든 트로피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100돈이면 얼마가 이 시세가? 이거 뭐 금값이 떨어질 리는 거의 없는 것이고. 저는 100돈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예. 아무튼 100돈으로 만든 트로피를 수여를 한다 그러고요. 예. 확장 부수에 따라서 예. 순금 1돈에서 20돈까지 차등이 지급이 되고 포상 휴가도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장기 독자 유치를 위해서 이 유지 수당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지 수당 계속 봐달라. 그렇습니다. 독자가 만약에 1년 이상 구독료를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이후 구독료 납부부터는 확장 사원에게 한 부당 매월 3,000원의 수당. 그러니까 10부를 하게 되면 3만 원이고요. 예. 100부를 하게 되면 30만 원. 1000부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확실히 느껴지는 게 조선일보가 지금 구독자 수를 유지하는데 그 혈안이 돼 있지. 이 구독 수입은 아예 포기했다, 제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 조선일보가 예.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사실은 이제 독자 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독자로부터 받는 구독료 안 받아도 되니 이 구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 광고 단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문사 경비 한 80%가 광고 수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자로부터 받는 구독료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로 운영을 할 테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 부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네. 이른바 광고를 따올 때 예. 우리 이만큼의 독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광고 단가가 달라집니다. 예. 물론 이제 조중동은 여전히 광고 단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중앙일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멈칫하거나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봐야죠. 정말 표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선일보를 씹으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막말 김용민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자들에게 조선일보가 퇴조한다라는 인상을 비치는 순간 이 버러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빨라지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망하는 길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지금 1등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키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가요. 예. 중앙일보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정철훈 기자가 취재한 건데 네. 아무래도 이 정철훈 기자를 진짜 다음 시간부터 데리고 와야겠어요. 데리고 와야 되겠어. 이 정철훈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딱 조선일보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선배, 중앙일보에 비하면 조선일보는 조금 밀립니다.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중앙일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딱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영자 신문인 코리아 중앙 데일리를 구독을 합니다. 그래요. 중앙일보가 영자 신문을 내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냅니다. 더 코리아 데일리? 코리아 중앙 데일리. 코리아 중앙 데일리. 예. 요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예. 신입 사원 시절부터 구독료가요. 급여에서 원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또 애청자분이 금 몇 돈이라고? 1등? 1등은 순금 100돈. 100돈. 지금 금이 말이죠. 한 돈이 20만 1,300원. 한 돈이? 예. 그러면은 이게 100돈이면은
2천만 원 아니야. 한돈이 20만 원? 이거 그럼 2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 1등에게 2천만 원 준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20만 원이나요? 예. 오, 세네. 요즘 금값이 정말 세군요. 금값이에요, 진짜. 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군요. 네. 이거 전사적으로 띄워들만 합니다. 예. 근데 중앙일보 얘기를 계속하면은요. 예.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 영자신문 가격은 할인가로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수준인데. 예. 이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네. 2월 말까지 그룹 차원으로 진행하는 영자신문 사원 구독 및 붐업 캠페인을 이제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 공지에 따르면은요 본인 명의로 영어신문을 한 부도 구독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 한 부를 구독 신청을 해야 하고 조직별로 급여 공제 동일안에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좋은 신문 만들어서 독자의 선택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중앙일보가 좀 센 게 여기 있습니다. 한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열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받는답니다. 매월 2,000원이 급여에 가산되는 혜택이 있는데 요게요. 한부당 3만 포인트잖아요. 이게 조금씩 하게 되면은 현금처럼 3만 포인트라는 게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부를 확장을 하면 6만 원이고 10부만 확장을 해도 30만 원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물건 사는 데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가 이렇게 되면 조금 밀리죠. 중앙일보가 전사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를 추격할 수밖에 없느냐. 전사적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가 2014년 들어가지고요. 중앙일보 좀 봐달라는 전화를 한 20통 받았어요. 그만큼 뛰어든다는 거죠. 조선일보 전화는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 전화 왔을 때 중앙일보로부터 김진 칼럼만 안 실으면 내가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제가 다음부터는 장난삼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입니다. 전화 거신 분께서 뭐라고 할지 한번 반응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또다시 수도권 확장 경쟁을 벌였는데 9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 신도시에서 그 살인 사건 났잖아요. 조선 중앙 두 판초건들끼리 그야말로 대충돌이 벌어져가지고 칼부림까지 났었어요. 그 상황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신문이 좋은 기사, 좋은 논조로 평가를 받아서 독자의 선택을 받아야지 억지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이런 그 확장을 하려다가 하여간 그런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그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얼마 전 선대인 소장의 이 페이스북 글도 봤는데 말이죠. 신문 시장 하향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양화돼 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조선일보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봐서는 조선일보의 영광도 이제 오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군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조선일보 기사에 벌벌 떠는 이 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 사주를 존경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덜 떨어진 분도 있고요. 자, 오늘 미디어 토크 포스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민국장 한 주 동안 더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는 살아서 또 뵙죠. 24시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민동기 국장에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미디어오늘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은 없지만 미디어오늘 아주 필요한 신문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